오빠 안녕. 오늘은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릴 거야. 왜냐면은 오빠가 말한 그런 이제 고민들을 오빠뿐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내가 매번 만날 때마다 말해주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유튜브에 올려서 너가 각자 알아서 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자면은, 오빠랑 똑같은 고민 상담을 최근에 며칠 전에 내가 친구한테 받았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 얘기를 대답을 해줬었고, 그래서 아무튼 나는 더 이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거에 또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이제 시간을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정리를 하고서 끝내려고 해. 자, 아무튼 이제 오빠의 이제 고민으로 들어가서, 오빠가 계속 지금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안 한다. 원래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자꾸 내가 미룬다라는 고민이 있었잖아. 그리고 본인도 이거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볼게. 우선 이제 아무래도 내가 며칠 전에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고민했던 거를 좀 더 이제 그 맥락에 맞춰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 그 친구가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셀프 컨트롤을 잘 못해서 계획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난 사실 옛날에는 되게 계획을 엄청 잘 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되게 인생이 너무 힘들고 이제 괴롭다 보니까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까먹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부터 우선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듣고서 우선 이 인간은 지금 사고방식 자체부터가 좀 글러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딱 그거야. 왜 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렇다 쳐도 이거를 왜 내가 자꾸 조절을 하려고 하지? 인간은 조절을 한다고 해서 뭐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밤에 라면이 먹고 싶어. 그거는 안 먹으면은 안 먹을 수가 없거든? 특히 나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짜파게티 냄새가 나는 거야. 나는 그냥 살짝 배가 고픈 상태였고, 이미 먹을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제 샌드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를 안 먹고 짜파게티를 먹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 모두 공감할 거야,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우선은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천하지만, 그걸 가지고 셀프 컨트롤이라는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아. 이거 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건데, 그 전에 왜 내가 자꾸 왜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얘기를 해줄까. 우선 이건 앞으로 내가 자주 할 말인데, 이 전제부터 알아야 돼. 인간은 가치의 노예다. 인간은 가치의 노예다. 인간은 가치의 노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라서 하는 거야. 봐봐. 내가 음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빈둥거리고 뭔가 먹고 있고 아니면 자. 왜 그러느냐? 내 몸이 이제 음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귀찮음을 이겨내고 음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와, 그리고 그냥 내가 놀고 싶다라는 가치가 있을 때 얘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얘가 더 인간은 무조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 보면은 내가 분명 이걸 하면은 후회할 걸 알면서도 하는 순간들이 있어. 아니면은 나중에 뒤로 돌아봐 생각해봤을 때,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지? 라는 후회를 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거든. 왜냐면은 가치한테 속아서 그래. 내 머리가. 그만큼 사람은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 전제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나는 계획이라는 거는 무조건 나를 조절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쳐. 맨날 11시까지 야근을 해. 근데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헬스를 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런 순간 그냥 정말 과로사로 죽는 거야. 우리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개념 대신에 에너지와 행복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여기 굉장히 깜찍하게 좀 정리를 해오고 있어. 아래 거는 이따가 보여줄 거고, 여기부터 좀 얘기를 해주자면은, 아, 이게 여기서 안 보이나? 거꾸로 해야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인간이 에너지는 그냥 대충 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 하나는 정신적인 에너지, 약간 우울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 힘든 일이 생기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겠지. 그리고 열정, 내가 너무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몸은 그냥 몸이 힘들고 괴롭고 지치다, 이런 얘기고, 행복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마치 이제 영양분과 햇빛을 잘 받은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나오는 게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될 때. 그리고 지금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실제로 해낸다는 거는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에너지가 충분할 때,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 제대로 워킹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닌 이상.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은 잠깐만.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정말 내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SNS를 너무 많이 봐. 그래서 남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얘는 이런 것도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거 못하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일부러 불행하게 만들면은 그 에너지가 깎여. 그래서 나한테 정말로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게 돼.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그 다이어트 하듯이 빼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그렇게 세이브한 에너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에너지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까? 난 이미 너무 에너지가 없어. 나는 일을 하고 나서는 아무 힘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야. 이거는 물론 현실에서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확장시킬 수 있어. 그 양은. 그리고 그 확장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여기 행복에서 나오고, 이 행복을 늘리는 방법은 내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 계획을 했을 때 실패를 하고 굉장히 좌절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어제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나는 그걸 듣고서 얘는 또 글렀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나는 그 친구는 막 1시간 단위로 옛날에는 계획을 짰다고 하거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두루뭉술한 대충 기간을 세우고 그 경향성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일주일에 이따가 쓸 예시이긴 한데, 내가 뭐 1년 동안 10kg를 빼기로 했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 3-4번 운동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거의 최대한 매일. 근데 내가 오늘 어떤 하루 너무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너무 귀찮아서 그냥 안 했어.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면은 어차피 내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할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또 나중에 얘기를. 어차피 할 거라는 믿음은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어쨌든 내가 이 계획을 위해서 외부적인 상황이 있고 어떤 변동성이 있더라도 이 경향성대로 하고 있다 라는 그 생각만 하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아니, 좀 가끔 놀 수도 있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거는.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특정 기간이나 아니면은 특정 목표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냥, 그리고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또 에너지가 깎여. 나 또 안 했네. 나 정말 글러먹었어. 난 쓰레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또 정신력의 에너지가 깎이고, 그만큼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에너지를 소모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자기 비하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는 계획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어떻게 하는지. 나는 원칙이 있어. 한 번에 한 놈만 때려 잡는다. 이게 뭐 어떤 영화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나는 그렇게 나도 이제 여러 가지를 도전해봤지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은 절대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에너지의 일종의 뭐 법칙 같은 건가 봐. 절대로 집중이 안 되고 또 그 하나를 정말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여유가 없어. 여러 가지를 하는 순간 에너지가 그냥 다 헤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 순간 내가 일정량 다 목표를 하는 게 있잖아. 근데 하나만 하면은 그냥 그 적당한 순서대로 이제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여러 가지를 하는 순간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들어. 이건 굉장히 유해한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은, 사람의 신뢰도는, 얘기 다시 하자면은, 나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떤 계획을 달성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전부야. 지금 하나 써줄 게 있는데, 내가 굉장히 되게 성경처럼 좋아하는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법칙이 나와요. 성공은 뭐였더라? 여기 이런 말이 있어. 성공은 인풋 플러스 아웃풋에 이제 마인드를 곱한 게 성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인풋은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거, 나는 금수저야 하면은 뭐든지 쉽게 이룰 수 있겠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상 굉장히 어떤 걸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울 거고, 아웃풋은 노력, 액션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다른 거는 그냥 플러스 수준으로서 그냥 해준다면은, 이 마인드는 이 노력을 꾸준하게 해주는 동력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게 마인드가 가장 중요했어.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을 했을 때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거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난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 난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심지어 나조차도. 왜냐면은 나 우선 미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난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1도 모르고, 심지어 정치적인 재반도 없어. 근데 내가 그거를 정말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정말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믿어도 실제로 해낼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이게 게임 속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아까 하필 그냥 미국 대통령을 얘기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 1번은 미국 영주권 따기겠지? 이것도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달성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런 믿음이 생길 거야. 내가 미국 영주권까지는 했으니까 내가 뭔가 정치적인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겠네? 이게 너무 예시가 그지 같은데? 딴 걸로 할게. 왜냐면 너무 미국 대통령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계획이. 아무튼 다시 그냥 얘기를 해볼게. 내가 어떤 걸 이룰 때 산만큼을 당장 이룰 수는 없단 말이야. 어떻게 되겠냐면은, 세상은 무언가를 첫 번째로 이뤄. 그러면은 내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긴 거지. 그래서 내가 해낸 거에 조금 더 1.5 정도의 그런 나에 대한 자신감이 붙거든. 물론 이것도 내가 계속 세뇌를 해줘야 돼. 그렇다고. 근데 이게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만 2로 넘어갈 수 있어. 만약에 내가 1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 1은 그냥 내가 운빨이었고 사실 나는 0.5밖에 못하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1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사실 남들도 다들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서. 그리고 남들이 앵간하게 말하는 이야기는 거의 틀리잖아. 그냥 거의 사실이니까 그냥 믿어. 그냥 외워. 만약에 이해가 안 돼도. 아무튼 내가 그리고 이거를 이뤘을 때 또 정말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을 해서 그러면 3까지 넘어갈 수 있어. 아,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뭔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내가 아까 신용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이 비유가 뭔지 알 거랬네. 아무튼 이제 사람이 은행 가서 대출을 할 때 너는 무직이구나. 너는 10만 원만 빌릴 수 있어. 너는 직장인이구나. 내가 1억까지 대출을 해줄게. 라는 그게 있잖아. 이게 어디서 기반하냐면은 내가 가진 신용, 내가 어느 위치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나도 사실 나한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나 스스로한테 신용을 부과를 해.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생 때, 나는 일반 기업은 못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은, 너무 꼰대 집단에 약간 나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과연 그런 사회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할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덜 하다고 그냥 게임 업계를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래서 들어간 거야. 근데 요즘에 와서 뒤로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스펙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뭐 학력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도 상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게 부족한 것도 아니었는데 일반 대기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 근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딴 얘기지만 하나가 더 있다면은 게임 업계도 일반 대기업 못지않은 꼰대 집단이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갖게 된 것도 있지. 아무튼 자, 물 좀 가져올 거 같다. 빨리 끝낼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계획이라는 거에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요약하자면은, 이제 나의 에너지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걸로 사람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그리고 너무 시간에 일비하지 말고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경향성에 굉장히 많은 믿음을 갖자. 또 한 번에 한 놈만 조지자. 그리고 그런 에너지와 나를 믿는 거는 일종의 이제 자본주의 신용 시스템과 비슷하다 이야기를 했어. 자, 그리고 이제 상세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최근에 아까 만났다고 했던 그 친구의 예시를 들어볼게. 그 친구는 40kg 빼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40kg 깨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우선 전체 기간을 잡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안을 했어. 나는 다이어트에서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은 일주일에 1kg씩 운동을 하면서 빼는 게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로 일정 잡자. 아니 분명 일주일에 1kg면은 그러면 40kg를 빼는데 이론적으로라면은 이제 40주 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나머지 한 15주 정도는 스페어 타임이야. 아까 말했던 못할 수도 있잖아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15주를 미리 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에 1kg를 뺀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대충 머릿속에는 있을 거야. 아무리 못해도. 정말 사소한 거라도. 그거를 우선 기록을 해놔. 해놓고 나는 뭐더라 이름이? 잠깐만.